네, 반갑습니다. 2020년 엑소스템 직콕과학진로 온라인 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있는 류충민이라고 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쉬운 생물학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물학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야라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생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알기 힘들고 어려운 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제 제가 생물학을 전공하고 지금까지 한 20-30년 이상 전공을 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생명체라고 하면 대장균이나 뭐 초파리가 아마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균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100년이 넘었는데 저게 그림에서 뭐 이상한 게 되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그림들이 결국 뭐 대장균이 어떻게 먹이를 먹고 배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체 기능의 한 70% 정도밖에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균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들은 한 7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난 100년 동안 과연 이제 사람들이 뭘 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조금 할 말이 없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대장균이 그런데 사람이나 그 이외의 동물 같은 경우에서는 훨씬 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 생물학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물학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생물학의 점수를 어떻게 많이 잘 딸 수 있을까? 뭐 이런 데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명체를 이해하거나 생물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결론과 같은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생물학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싶으면은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어렸을 때 했던 질문들을 많이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른들이 무시하거나 잘못됐다고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고 생물학은 정말 아주 중요한 게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직콕 생활을 아마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 가는 날보다 집에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오늘 뭐 먹지라는 질문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계실 때 엄마한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마를 괴롭히는 일들도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은 어쩌면 이제 생물학은 요리하는 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뭐 먹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요리법을 갖다가 알아보고 그 요리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맛을 느끼면서 이제 음미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데 그냥 느낌으로 이 맛이 어떤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과학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먹지라는 생각을 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어떤 게 먹고 싶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먹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이제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물학에서 특히 이제 관찰이 중요한데 왜냐면 자연계에 있는 어떤 현상을 발견하는 게 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어떤 현상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그 실험실에서 하는 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을 보시고
관찰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의 시간 동안에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관찰한 것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관찰하실 때 절대 느낌을 말씀하시지 말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그걸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분이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1분 동안 어떤 사물을 집중해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과학자로서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자주 해보시면 특히 생물학에서 상당히 과학자가 될 자질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연대가 몇 년도일까요? 저 여자분은 과연 결혼을 하셨을까요? 저때 시간은 몇 시일까요? 계절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했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을 수 있다면 상당히 과학적인 사고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답을 드리면 이 그림을 그린 연대는 1928년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그림을 보고 정확하게 저 연도를 맞췄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여자분이 쓰신 이 모자가 1928년도에 한 해만 나왔다가 이제 유행이 지났던 모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새벽 12시에서 2시나 3시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내고 실외로 유리가 반사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로등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 그러니까 밤에 12시부터 이후에 열었던 커피숍이 존재했는데 그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그림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상당히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할 때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역사상 많은 경우를 보면 이러한 기막힌 해결책은 정말 아주 엉뚱한 질문에서 시작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피사의 사탑에서 갈릴레오 갈레이가 두 개의 물체, 그러니까 아주 무게가 다른 두 개의 물체를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던 것과 같이, 그리고 천동설과 지동설이 팽배하던 시절에 갈릴레오 갈레이가 지동설이 아닌 천동설을 주장하면서 많은 분란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갈릴레오 갈레이가 맞는 걸로 판정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주 엉뚱한 질문이라고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조금 더 깊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건데 가장 근본적이고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났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 같이 살던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계속 일으키게 됩니다. 이 돌연변이를 통해 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원래는 이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끝이 뾰족하게 생겨 가지고 박쥐와 같이 살아갔던 모양으로 이제 계속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돌연변이를 통해 가지고 뾰족하던 끝부분이 둥글게 바뀝니다. 이 둥글게 바뀜으로써 인간 세포의 수용체와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지게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세포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갖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학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접근할 때 이렇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 문제는 병이 걸린 사람과 병이 걸리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분할 때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구분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는 진단이란 방법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제를 처리를 해가지고 병에 걸리지 않는 그룹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과학적 방법입니다. 그 다음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백신을 맞아가지고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접촉이 됐을 때 병증이 나타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게 건강하게 면역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게 과학적 해결 방법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면 진단은 바이러스의 DNA나 RNA, 단백질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치료제는 침입 단계를 막는 방법입니다. 백신은 인간의 면역을 증가시켜 가지고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치료제와 백신이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느냐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원래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질 때 걸리는 기간은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돈은 1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억 원이 아니고 10억 달러니까 여기에서 공이 3개 정도 더 붙어야 원으로 산술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이 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약효와 안전성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사람한테 안전해야 됩니다. 그 안전을 평가하는 게 이 많은 시간과 돈이 사용됩니다.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개발됐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면은 지금까지 개발됐던 치료제와 백신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속도가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나 피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지 말아야 될 거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세피라고 하는 이 사업이 있는데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토로 삼는 것은 바이러스가 사라지기 전에 백신을 만들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그 와프 스피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광속을 내는 우주 비행선과 같이 빠른 속도로 백신을 개발하자고 하는 그런 주장과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RNA나 DNA 백신 같은 게 이 속도로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이 속도로 내면은 기존의 속도보다 10배에서 7배 정도 빨리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에서 15년 걸리던 것이 1년에서 1.5년 만에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속도로 만약에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도 정도에 백신이 나올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학이라는 게 아주 완벽하게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했던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효소로 플라스틱을 분해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런 이제 병 속에 자기의 구조 신호를 넣어가지고 던졌던, 그래서 이제 바다를 떠돌아다니다가 132년 만에 발견된 유리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리병 속에는 자기가 조난이 당했고 위도와 경도가 정확하게 표시된 그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32년 정도 견딜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 코르크 마개라고 하는 게 물속에서 한 이 정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쓰는 이 물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물병 하나에 원하는 메시지를 넣고 바다에 던지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500년 정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50년 정도라고 하는데 500년 정도는 충분히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게 지구상에 잘 발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험했던 거를 이제 보면 이 벌레가 플라스틱을 분해한다는 걸 우연찮게 알게 됐습니다. 이게 아주 엉뚱한 질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플라스틱을 분해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두 가지 분해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걸 분해라고 하는데 그거는 물리적인 분해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소로 분해하는 것은 플라스틱이 CO2라고 하는 그냥 공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물질의 성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플라스틱이 전혀 다른 어떤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연상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면 이런 겁니다. 포도하고 포도주가 있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라는 성질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걸로 바뀌었습니다. 포도주로. 이게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포도주를 어겼더라도 포도는 포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되듯이 그런 화학적 변화를 동반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분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효소에게 아주 필요한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몇 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건데 효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 있어야 되고 압력이 적당해야 되고 온도가 적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pH가 적당한 어떤 조건에서 효소가 작용합니다. 그러려면은 효소가 작용하기 위한 이러한 네 가지가 충분히 있어야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효소는 물 속에서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던 네 가지 안에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플라스틱은 물에 젖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이 없으면 효소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효소는 절대 플라스틱에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러면 효소로 플라스틱을 분해한다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가 실험했던 그 벌레는 플라스틱을 분해를 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생명체 내에서는 플라스틱을 분해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상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 플라스틱이라는 구조에 에스트라제라는 효소가 어떤 가위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잘게 쪼갰다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화학적으로 분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재미난 현상을 찾았는데, 곤충 장 내에서 이런 플라스틱이 쪼개져 가지고 이런 이상한 구조를 만들었는데, 항상 이 구조 끝에는 O라고, 여기 O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산소를 뜻합니다. 산소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어떻게 원래는 산소가 없었는데 산소가 붙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하다가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플라스틱을 먹이고 나서 곤충의 장 내에 pH를 조사를 해보니까 pH가 10 이상으로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효소가 작용할 때 pH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pH 10 조건에서 이 구조가 약간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느슨해진 틈을 타가지고 산소가 붙고, 산소가 붙은 다음에는 이 에스트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가위처럼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는 목표를 플라스틱을 쪼개는 가위를 찾는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정반대로 가위가 아니라 산소를 붙여주는 풀이 그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가장 큰 문제점들이 아주 엉뚱한 질문이나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 아마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예전에 누군가가 했을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진짜 해결하고 싶으시면 정말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엉뚱한 질문들 속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인류의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이러한 엉뚱한 질문들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물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생물학을 쉽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엉뚱한 질문들을 머릿속에 많이 하시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을 하시고,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을 다시 고민하고 다시 엉뚱한 질문을 하는 여러 이 방법들을 계속 되풀이 하시다 보면 생물학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집콕 생활 잘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